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추경호 해달라입니다. 지난 13일이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추경 편성 협조 요청에 호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화로 전부 저는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현재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올랐었죠.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회기인 6월 국회가 열리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실행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말 그대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게 그 주요 골자인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3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나랏빚이 더욱 늘어날 것을 이유로 들며 반대 뜻을 밝히자 민주당은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며 압박해왔죠.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인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생회복 특별조치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는 행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면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네. 정부도 자기 의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이렇게 큰 정치적인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전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국회가 법안으로 처분까지 직접 내린다는 뜻인데요. 국회가 행정부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을 통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명시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로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은 1인당 25만 원이라는 금액을 법안에 명시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건데요. 특히 13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국민 지원금은 사실상 추경 없이는 불가능한 데다 이 정도의 돈이 투입되는 법안을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사례는 없었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13조 원이라는 재정을 푸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이 다를 뿐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효과가 경기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는 건데요. 찬반으로 팽팽히 나뉘고 있는 여론이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당은 지원금이 서민 경제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야당에서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발의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이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 지속 기간을 늘리며 국민들 세 부담만 가중시켜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의 주름살만 더 늘릴 뿐입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 한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 드린다고 물가에 영향을 줍니까? 그건 좀 사안을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신 듯하다. 처분적 법률에 대해 위헌 소지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 전국민 지급안 대신 선별적 지급안에 대한 내용도 나온 상황인데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가정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보편적 지원보다는 행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국민 지원이라는 보편적 방안에서 한 발 물러나 선별적 지원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민주당.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평행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